잠 좀 깨셨나요? 기지개 좀 한번 펴봅시다. 공부가 쉽지 않아요.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기지개.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가 외계어처럼 들려더라도 시간이 가면 좀 친숙할 것 같고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는 훨씬 더 용어가 나쉽게 다가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어갑니다. 자, 가장 중요한 법정 떴습니다. 제목. 점유의 뭐? 태양. 이 태양이란 얘기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니라 일본식 잔재가 남아 있는데요. 태양이란 얘기는 종류라고 의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식 민법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저렇게 한자로 태양이란 단어를 쓰지만 점유의 태양은 다른 말로 점유의 뭐라고요? 종류이다. 끝. 됐습니다. 칠판 보세요. 외우세요. 점유자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죄송해요. I say 추정, you say 뭐? 반증. 추정은 반증이 나오면 뭐한다? 깨진다. 추정은 뭐가 나와야? 반대 증거가 나와야 뭐한다? 깨진다. 칠판. 일단 하나의 토지라는, 하나의 자전거라는 이 물건들을 갑이 현재 뭐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다면, 하나의 부동산도, 하나의 동산도 현재 갑이 뭐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다면, 갑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뭐 해주고 추정해주고, 갑의 점유는 선의의 점유로 뭐 해주고 추정해주고, 갑의 점유는 평온하게 하는 점유로 뭐 해주고 추정해주고, 갑의 점유는 공연하게 하는 점유로 뭐한다? 추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내용을 묻지 않겠다. 일단 어느 하나의 물건을 갑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갑의 점유는 소유사 있는 점유로 뭐 해주고 추정해주고, 선의로 추정해주고, 평온하게 추정해주고, 공연하게 뭐한다? 추정해준다. 이걸 점유의 태양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질문, 소유사 있는 점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입니다. 선의의 점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악의의 점유. 평온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화로운 점유 반대말. 폭력의 점유를 평온의 반대말이라 부르고, 공연의 반대말은요, 알려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더라고요. 공연의 반대말. 공연은 공공연하게 반대말. 뭐라고요? 은비입니다. 은비는 뭘까? 확실히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영화를 안 봤어. 나이가 좀 어리시니까 은비란 말 뭐예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영화 안 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그래, 죄송해요. 저는 젊어가지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북한에 있는 간첩이 한국에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던 간첩 활동 기억나는데 갑자기 걔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그 얘기 갑자기 뭐. 자, 그래요. 선생님 볼펜 누구 거예요? 그 볼펜 누구 거예요? 볼펜. 뭐라고요? 잠깐 볼펜 들어보세요. 누구 거라고요? 증거 대보세요. 못 대시는데? 선생님 거란 증거가 어딨냐고요? 훔쳐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 문제가 아니야 이거. 그 필통 누구 거예요? 증거 대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있어. 그 점유자지 뭐 소유자는 아니잖아.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아니 분명히 선생님 볼펜이고 선생님 필통인데 증명하라고 하면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겠다. 일단 필통을 연필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면 소유의사 있는 곳으로 뭐 해주고 추정해주고 선의의 점유로 추정해주고 평원의 점유로 추정해주고 공연의 점유로 뭐한다? 추정하겠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얘 이름이 누구라고요? 점유자. 그럼 얘는 소유자일까요? 소유자가 아닐까요?의 문제입니다. 잠깐만. 여러분이요, 자전거를 돈 주고 사서 그리고 타고 있으면 여러분은 소유자라고 불리겠습니까? 아니면 점유자라고 불리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소유자 및 점유자라고 불리우겠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연필은 나는 소유자 및 점유자입니다 라고 입에 달고 다셔야 돼. 어? 자, 하나의 자전거를 소유하면서 타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소유자라 불릴 것 같아? 점유자라 불릴 것 같아? 소유자 겸 점유자라 불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얘 이름이 뭐라고 불리면 점유자라면 확률적으로 얘는 소유자야,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 아닐 확률이 많아. 됐나요 지금? 자, 보셔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일단 하나의 토지를, 하나의 자전거를 갑이 점유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 물건이래요. 자기 소유래 라고 하면 요 물건에 대해서 누가 점유자인지 소유자인지 뭐 하겠나요? 싸우겠잖아. 그러면 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쟁은, 민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가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금 민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증명 책임이라고. 그럼 이랬을 때 점유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울 것이냐, 소유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울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무슨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추정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입증 책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갑이 자전거와 토지를 뭐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소유의사가 추정되고 선의가 추정되고 평원이 추정되고 공연이 뭐 된다? 추정되니까 반증, 소유의사 없는 점이라는 것을, 악의의 점이라는 것을, 폭력의 점이라는 것을, 은비에 의한 점인 것을 누가 입증해야? 소유자가 입증해야 저 물건 찾아옵니다. 입증 못하면 못 찾아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현재 볼펜을 점유하고 있는 순간 선생님은 점유자일 뿐 법적인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다만 제가 볼펜의 소유자라면 선생님이 물건 훔쳐갔다는 사실을 뭐하지 않은 이상은, 증명하지 않은 이상은 선생님은 볼펜의 소유자입니다.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민법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증명이다. 그래서 저 볼펜이 누구 것인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 뭘 쳐다보세요 지금? 선생님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단 뭐하는 순간, 점유하는 순간 그 사람의 점유는 소유의사 있는 것으로 뭐하고? 추정, 선의로 추정, 평온하게 추정, 공연하게 뭐한다? 추정되니까 이렇게 뭐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정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면 항상 뭐라고? 증명이야. 증명 중에서 뭐라고? 반증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점유 관련 파트는 점유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는 누가 있을 확률이? 소유자가 있을 확률이 많아. 그래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법적으로 뭐한다? 싸운다. 싸웠을 때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금. 됐나요 지금? 그래서 점유를 부정하는 소유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유사 없는 점유임을, 악의의 점유임을, 폭력에 의한 점유임을, 은비에 의한 점유임을 뭐해라?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 못하면
저 토지, 저 자전거 못 찾아온다. 됐나요 지금? 끝. 용어 정리합니다. 소유사 있다. 이것을 한자로 자주점이라 부릅니다. 스스로 뭐라고요? 주인이야. 소유사 없는 점유를 한자로 타주라 부릅니다. 다른 사람 주인이 말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됐나요 지금? 자기 한번 들어보셔봐.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합니다. 자주야 타주야? 임차인이 점유한다고. 임차인 점유한다고. 임차인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2년간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을 임차인이라 부르면 그 사람의 점유는 소유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매도인의 점유 소유사 있어 없어? 아니 뭔 얘기냐면, 자 얼마나 제가 친절한지 보여드릴게. 보통 강사들은 이렇게 얘기해. 매도인의 점유라 몰라. 근데 이 말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친절하니까 그리면 그래야 된다고. 자, 저희 친절함에 놀라셔야 돼. 자, 하나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사고 팔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 매도인이 이 땅을 뭐 하고 있다고? 점유하고 있다고. 이걸 매도인의 점유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 친절함에 놀랬죠. 자주야 타주야? 아니 팔았잖아. 팔았는데 뭔 소유의사가 있냐? 여러분은 팔고도 소유의사 도둑놈 아니냐? 그것은 팔았다고 팔았으면 소유의사 있어 없어? 없잖아. 화내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매수인이 점유했어. 자주 타주? 자주. 이 고민할 게 없어. 전세권자의 점유 타주. 전세권 점유 타주. 수취인의 점유 타주. 아니 별것도 없다고 지금. 누군가나 점유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 사람의 의사가 빌려 쓰는 것이니까 뭔 소유의사 있는 거야 지금. 끝. 그러면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딱 보면 알아? 아니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딱 보면 알아? 아니면 또 생각이란 걸 해봐야 돼. 매도인의 점유, 자주 타주. 딱 보면 타주야? 또 생각해봐야 돼. 딱 보면 압니다. 아직은 생각이 어설퍼서. 왜? 용어를 몰라. 뭘 모른다고? 용어를 모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주와 타주인지는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실 것이지 내심의 의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뜻은 그 정도의 뜻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문제는 요놈이에요. 이 사람의 점유가 과실이 있는 점유인지 무과실의 점유인지가 법조항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따라서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법에는 뭐만 추정이라고요? 자주, 선의, 평원, 공연은 못 되지만 추정되지만 점유자의 점유에 과실이 없는 점유, 무과실의 점유라는 것은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입증 누가 하셔야 돼? 입증은 누가? 스스로 하셔야 돼요. 뭐 되면 추정되면 반증이 나와야 하지만 추정되지 않으면 스스로 하시라고. 항상 민법의 원칙, 예외 없음. 추정이 되면 입증은 누가 하라고? 반대편. 추정되지 않으면 스스로 입증하시라고. 자, 웃자고 여쭤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자. 지난주 수업 듣고 일주일 지난 사이에 한 번이라도 지난 강의 듣고 오신 분 손.
아, 진짜 한 번 안 듣고 왔다고? 뭘 할까봐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듣고 왔어? 추정되지 않는데. 한 번이라도 안 보고 왔다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죠. 열 받지. 왜? 나는 보고 왔는데 네가 인정 안 해주잖아 지금. 그러면 한 번이라도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 입증 누가 해야 돼? 추정되지 않으면 스스로, 추정되면 반증. 다시 요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1년 동안 민법 꽝이야. 60점을 맞는 시험은 무리가 없지만 우리 시험은 최소한 민법을 8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야. 따라서 추정되면 입증 누가 하라고? 반대편. 추정되지 않으면 스스로. 끝. 됐습니다. 자,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위에서 뭐 했다면? 패소했어. 졌어. 누가 졌어? 누가 졌어? 점유자. 그럼 누가 이겼다는 얘기야? 소유자가 이겼다는 얘기야. 점유자여도 본권에 관한 소위에서 뭐 했대? 패소했다는 얘기는 그럼 누가 이겼다는 얘기야? 별도의 소유자가 이겼다는 얘기면 그때는 선의에서 악의로 뭐 한다고요? 바뀌어. 언제? 소재기 시. 뭐라고요? 소재기 시에 바뀐다. 끝. 칠판 보셔봐. 이런 얘기야. 요쯤에서 야, 내 물건 내놔 라고 뭐 했다고요? 소재기 받았어.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점유자가 뭘 받았다고? 패소되었다고. 그러면 소재기 시와 판결받은 시가 같을 수는 없잖아. 정말 이해하시죠 지금? 그래서 요 순간 갑의 이 토지를, 자전거를 갑이 뭐하고 있다고? 점유하는 순간 갑의 점유는 뭐라고요? 무조건 손이라고. 손이라고. 그러다가 소유자가 나타나서 야, 그거 내 땅에 달라. 뭘 제기했다고? 소를 제기해서 판사가 심리해 보니까 그 땅이 의뢰 땅이 맞아. 그래서 점유자가 뭐 했다고? 패소했다면 선의에서 뭘로 바뀐다고? 악의로 바뀐다고. 바뀌는 시기가 언제라고? 소재기 시. 왜? 소를 제기하면 내 땅이 아닌갑네 라고 의심을 품잖아.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패소 판결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습.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 점유자 일단 자주 추정, 선의 추정, 평원 추정, 공여는 추정된다. 그러나 무슨 점유는? 과실 없는 점유 한자로 뭐?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끝. 자, 두 번째 포인트.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는 시기. 소재기 시야, 패소 판결 확정 시야. 소재기 시이다. 우리 판례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답니다.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기는 소재기 시이다. 패소 판결 시이다. 패소 판결 시입니다. 잘 보셔야 돼. 선악의로 바뀌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소재기 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소유 의사 있는 점유가 소유 의사 없는 점유로 바뀝니다. 이 정도는 그래 외계처럼 보여도 자꾸 가슴속에 담아두시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 됐습니다. 자, 이제 판례 몇 개 보고요. 기출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는 점유자의 속마음,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될 권원의 성질,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 모든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해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하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의미는 끝. 무조건 딱 보면 알아야 돼. 매도인의 점유, 타주, 매수인의 점유, 자주, 임차인의 점유, 타주, 지상권자의 점유, 타주, 전세권자의 점유, 타주. 끝. 됐습니다. 자, 칠판. 시험에 안 나와도 이상 선의의 점유자는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이 오신을 함에 있어서 오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선의의 점유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선의의 뜻은 뭐야? 민법 총칙의 선의는 모르는 게, 악의는 아는 게, 그런 맥락의 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내가 그럴 권한이 있다고 뭐 했다고요? 오신 뭐 했다고? 오해했다고. 오해할 만한 뭐가 있어야?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 선의 점유자라고 부릅니다. 얘기는 끝.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어때요? 5. 2번 어때요? X. 무가 수정 안 돼요. 3번 어때요? 오. 과실이 없는 점이 무과실을 점유한 거 추정되지 않습니다. 5. 4번 어때요?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로 바뀌는 시기는 소제기 시야 아니면 패소 판결 시야? 소제기 시. 5. 5번 어때요? 패소 판결한 때. 틀렸네. 틀렸죠? 자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될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7번은 찍으세요. 자주 점유에 있어서 소유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 충분합니다. 5입니다. 소유사 있으면 소유사예요. 자, 8번이 어렵습니다. 칠판. 하나의 토지를 갑이 점유하고 있으면 갑의 점유는 자주 뭐? 추정. 선의 추정. 평원 추정. 공연이 추정된다면 질문. 갑은 자연인입니까? 법인도 포함됩니까? 잠깐. 이 사람 이름 누구라고요? 점유자. 놈자는 자연인만 의미에 법인까지 포함돼. 법인도 포함된다. 부재자의 놈자는 누구만 의미하고 자연인만 의미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집을 못 나가. 따라서 부재자와 실종자의 놈자는 자연인만 의미하지만 민법 시간에 배우는 나머지 자는 다 뭐라고요? 자연인, 법인을 모두 뭐한다? 포함한다. 그렇게 보면 8번은 OX. X. 국가, 지자체, 법인도 점유하면 추정됩니다. 틀렸어. 개인의 점유만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법인도 추정됩니다. 전형적인 공법인이잖아요. 지금 국가, 지방자치 공법인이라고 지금 이 사람도 점유하는 것이 자주 추정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9번 보세요. OX. 번 보세요. 하나의 토지를 갑이라는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나타나서 자기 땅이래요. 을이 갑한테 가서 계속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점유자 내 땅인 줄 알았지만 을이 자기 땅을 우기면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짜증 난다니까? 그래서 점유자가 원고되어서 소유자를 피고로 해서 그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매매에 따른 증거가 없어가지고 점유자가 패소되었습니다. 점유자 선의에서 악의로 바뀐다 안 바뀐다?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현재 삼색 볼펜을 점유하고 계시네요. 저 볼펜 제 겁니다. 제 겁니다. 언제 훔쳐갔어요? 제 볼펜 돌려주시죠. 짜증나 안 나? 짜증나. 그래서 점유자가 원고되어서 소유자를 피고로 해서 내가 이 볼펜 말이야 알파 문구에서 3,000원 주고 산 거란 말이야 매매한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영수증 있어 없어? 카드 긁었어? 그럼 법원은 뭐라고 할까? 증거를 못 대는데 패소지 무조건. 패소했다고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왜 안 바뀌어요? 어? 자, 시간이 가도 설명을 합니다. 점유자 점유하는 순간 선의로 뭐 한다고요? 추정합니다. 매매를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추정이 되면 누가 입증하라고요? 얘가 입증하라고, 네가 입증하라고. 얘가 입증한다, 얘가 입증한다.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선의로 추정된다. I say 추정, you say 반증. 그럼 입증 누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지금 네가 입증 누가 못했어? 네가 못했잖아. 반증 나왔어 안 나왔어? 반증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여전히 손이야. 얘가 입증 안 되면 무조건 얘는 손이라고. 그러면 손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돼? 땡큐. 소유자가 원고되어서 이렇게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해서 얘가 증명해서 얘가 패소했을 때만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 여관계를 정리 안 하면 1년 내내 힘들어. 소는 누가 제기하라고? 소유자가 제기해야 돼.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보셔봐. 그래서 점유자 스스로 주장한 매매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 사유만 가지고 자주 추정이 깨진다. 여전히 유지된다. 여전히 유지됩니다. 옵니다. 누가 입증하라고? 소유자가. 왜? I say 추정, you say 반증이니까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자, 카메라 잘 잡으세요. 제가 올라가서 5분간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남자인 여자인 똑똑히 보세요.
나훈아 씨가 이랬다면서. 근데 결국 안 했잖아요. 나훈아 씨는 법을 아는 거야. 입증 책임이 없거든. 뭐라고? 죄송해요. 전 총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 전 총조 남자예요, 여자야? 여자라고! 전 총조가 그 인터넷 보니까 가슴을 까뜬마 이렇게. 남자라고. 그 멍청한 짓이야. 걔는 여자로 추정되니까 쥐가 남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입증은 누가 하라고? 남현이가 전 총재가 남자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항상 추정이 되면 입증은 누가 하라고? 반대편. 이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요 관계를 정리 못하면 민법은 평생 60점입니다. I say 추정, you say 반증. 반증은 누가 하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민법의 가장 큰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옵니다. 요건 옵니다. 5만 해주시고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답 5 해주시고 나중에 할 겁니다. 자, 11번 어때? 11번. 읽어보셔봐. 오지. 등기부상 명의자를 누구로 믿었어? 소유자 믿었지. 그럼 과실 없는 점이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죠. 그래서 옵니다. 이 정도가 자주 타주에 관련된 기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정리.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다만 요 197조는 점유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취득수에서 워낙 중요합니다. 일단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다시 정리. 시간이 좀 가더라도 칠판에 그려진 요거 정리합니다. 일단 뭐 하는 순간? 점유하는 순간 자주 추정, 선의 추정, 평원 추정, 공연은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는 것들은 반증이 나와야 깨지지만 추정되지 않으면 스스로 증명해라. 선의에서 악의로 받게 된 시기는 언제라고요? 소재기 시이고 자주가 타주로 받게 된 시기는 언제라고요? 패소 판결 시입니다. 얘기 끝.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요거 정리하셔. 됐습니다. 자, 198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뭐하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합니다. 시험 지문에 추정한다를 이렇게 본다라고 나오면 이건 틀렸습니다. 추정과 본다는 천지 차이예요. 추정은 반증이 나오면 깨지지만 간주 규정은 반대 증거가 나오더라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뜻. 자, 뭔 뜻이냐? 칠판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X토지를 갑이 점유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갑이 2001년 3월 달에 갑이 점유한 사실이 뭐 되었고 증명되었고 현재 2023년 11월 달에 점유한 사실이 뭐 되었다면 증명되었다면 전 후에 점유한 사실이 뭐 되었다면 증명되었다면 2001년부터 오늘까지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뭐 해주겠다? 추정해주겠다. 요 말의 의미가 점유 계속의 추정입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뭐 되면 증명되면 설사 요 사이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앞뒤만 뭐 되면 증명되면 점유한 사실이 뭐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칠판 보세요. 민법 198조 소정의 점유 계속의 추정은 동일인 갑이 점유했고 을이 점유했다. 아니 갑이 점유했다 해서 동일인이 전후 양시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뭐해도 달라도 2001년 3월 달에 을이 점유했고 2003년 갑이 점유했으면 양시점의 점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도 점유 계속은 뭐 된다? 추정됩니다. 됐나요? 점유자가 전후 양시점에 뭐해도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뭐해도
다른 경우에도 198조가 뭐 된다? 추정된다. 이걸 점유계속이 뭐라고 한다?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끝. 됐습니다. 법조항만 정리하시면 돼. 칠판. 법조항들만 나옵니다.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뭐한다? 추정된다. 5. 자, 199조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의 누구는?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뭐하거나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의 점유를 아울러 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뭔 뜻이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X 토지를 뭐하고 있다고요? 점유하다가 을에게 이 점유를 뭐에 뒀다고요? 이어줬어. 근데 현재는 을이 X 토지를 뭐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을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X 토지를 갑이 점유하고 있다가 이 점유를 을에게 승계해서 현재 을이 하나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을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요? 을의 이름은? 아니 저기 나와 있잖아. 다시 한번 수업 듣는 태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강의 안 한 내용은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칠판에 답이 적어져 있다. 칠판에 없는 답은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다. 강의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시험에도 내지 않는다. 이게 저만의 철칙이에요. 얘 이름 누구라고? 아, 점유유 봤죠? 점유의 승계인이라고. 그럼 점유의 승계인 을은 1번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이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합니다. 앞사람 걸 함께 점유해버리면 이것을 점유의 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승계인은 나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칠판. 갑의 점유 13년, 을의 점유 10년. 그러면 점유자 승계인은 자기만의 몇 년? 10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없고, 있고 10년 가지고 부족하니까 앞사람 점유 몇 년까지? 23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잠깐만. 하나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하면 그 사람은 취득 수요합니다. 따라서 을의 점유 기간이 몇 년밖에 안 돼도, 10년밖에 안 돼도 앞사람 거 뭐 해버리면, 합해버리면 몇 년이에요? 23년이잖아. 따라서 이때 을은 취득 수요가 됩니다. 됐나요 지금? 다만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뭐하는 경우라면, 주장하는 경우라면 하자까지 뭐한다? 계승합니다. 뭔 얘기냐? 이 사람의 점유는 악의의 점유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점유의 승계인은 일단 뭐하는 순간? 점유하는 순간 무슨 점이야? 손이 점입니다. 일단 내용을 묻지 않겠다. 일단 점유자, 손이 맞잖아. 그러면 이 점유의 승계인은 10년에 무슨 점유? 선의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앞사람과 합치해버리 23년 주장하려면 앞사람의 하자까지 그대로 뭐하니까? 계승하니까 23년에 무슨 점유를? 악의 점유를 주장해야 돼. 됐나요 지금?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라면 앞사람이 하자까지 그대로 뭐한다? 계속한다고. 네. 23년이 전부 다 악입니다. 됐죠? 나이값만 주장하면 몇 년이라고요? 10년. 이때는 설령 앞사람이 뭐여도 악이어도 나는 뭐라고요? 손이라고. 시험 빈출이 이거야 지금. 점유에 성계가 있는 경우에 전 점유자의 점유가 무슨 점유여도 타주 점유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야? 차주야. 앞사람의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니까. 됐나요 지금? 그래서 빈출 칠판 보셔요.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전 점유자의 점유에 타주 점유를 할지라도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라면 현 점유자의 점유는 여전히 뭐라고요? 자주로 뭐한다? 추정한다. 하자가 승계되는 건 어느 경우뿐이라고요?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계성한 경우에만. 그래서 옵니다. 옵니다. 이걸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효과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권리의 적법 추정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200조를 물어볼 거예요. 200조 제목이 뭐라고요? 권리 적법의 추정. 자, 칠판 보세요. 같이 읽으셔. 같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다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다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뭔 뜻이냐? 뭐 뜻도 아니고 뭣도 없어. 하나의 자전거라는 동산을 갑이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갑은 저 자전거의 소유자로 추정해 주겠다. 이 쉬운 얘기를 저렇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저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펜 누구 거라고요? 선생님 것으로 뭐 하겠다고? 추정하겠다고 볼펜을 점유하고 있으면 볼펜의 소유자로 추정해 주겠다. 필통 누구 거라고요? 필통을 점유하고 있는 자, 필통의 소유자로 뭐 한다? 추정하겠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어디에만 적용돼?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자, 적지 말고 이해하셔야 돼. 자동차를 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자동차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나요? 추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생각할 만한 질문에서 생각을 좀 하자.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빨리빨리 답을 하고 넘어가자. 자동차를 갑이 점유하고 있어. 갑을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어? 추정할 수가 없어? 자동차는 등록증을 봐야지. 뭔 점유를 보고 있냐? 학원 1층에 벤틀리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원 1층 가서 벤틀리 있어, 벤틀리. 3억원짜리 벤틀리. 제가 그 본네트에서 앉아 있어. 내 거야? 내 거냐고! 저 벤틀리 못 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더 말이 안 되는 걸 보여드립니다. 제발, 생각하지 마!
집을 갑이 점유하고 있으면 갑을 소유자로 추정해 줘. 추정이 안 돼. 딱 봐도 안 되잖아. 아직은 어설프니까 맨날 물어보면 생각을 하지만 말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갑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데 갑을 소유자로 추정했으면 그 사람 이름 뭐야? 멍청한 놈이지. 멍청한 놈 아니야? 아니 봐봐. 집을 갑이 점유하고 있는데 아우 갑이 집을 점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갑이 집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으면 나는 뭐한 놈이야? 바보 멍충이라고. 따라서 잘 보셔. 200조는 어디에만 적용돼요? 어떤 동산? 동산이 두 개 나왔잖아 지금. 얘도 동산이고 얘도 동산이야. 자전거와 자동차의 차이는 뭐야? 네 바퀴, 두 바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부탁이요. 자전거는 등록 등기가 안 돼 이것은. 이건 등록 등기가 되잖아 지금. 그래서 어떤 동산만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공시할 수 없는 동산이라면 적법 추정이 인정되지만 부동산이나 등기 등록에 의해서 공시하는 동산이라면 적법 추정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걸 떠나서 자 여러분 권리 적법 추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 말 뜻이 뭐라고? 동산을 점유한 자, 동산의 소유자로 뭐한다? 추정한다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뭘 봐야 돼? 그래서 그걸 등기의 추정력이라 불러.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점유의 추정력.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어디 갔어? 이걸 뭐라고 한다? 점유의 추정력이라 불러. 등기를 보고 소유자를 보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은 어디에만 인정돼? 동산 물권에만. 부동산 물권은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뭘 보시라고요? 등기. 네 가지 보여드립니다. 기출문제. 자 보세요. 1번. 법조항 그대로 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오. 긴장. 2번 어때요? X 왜? 틀렸어. 3번 어때요? 동산 추정. 오. 마지막 4번. 오.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에 관한 규정.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돼 적용 안 돼? 적용 안 되잖아. 오. 생각보다 빈출입니다. 200조가 뭐라고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얘기 끝. 됐습니다. 여기까지 점유권 반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1시간 정도 하면 점유권 마무리할 거고 그리고 소유권 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은 2시간 했는데 생각보다 법조문 특강에 어울리지 않게 바닥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됐습니다. 자, 1교시 때 했던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 물권의 종류 몇 개? 크게 점유권, 본권 끝. 됐어.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답만 정리. 점유 매개 관계 나오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다. 점유 보조자, 점유자가 아니다. 끝. 됐습니다. 197조 제일 중요한 얘기 뭐라고요? 점유자, 자주 추정, 선의 추정, 평원 추정, 공연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선, 악이 바뀌는 시기 언제? 소재기 시. 자주로 타주로 바뀌는 시기 언제? 패소 판결 시. 가장 기본적인 유형 정리하셔. 됐나요 지금?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 199조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됐나요? 다만 앞사람의 점유를 알로 정한 경우를 하면 점유의 하자까지 뭐 한다? 계승한다. 앞사람의 점유가 악이어도 자기만의 점유를 정했다면 여전히 무슨 점이다? 소유 의사 있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자, 그런 맥락은 좀 정리하. 생각보다는 5분이면 끝날 제목인데 바닥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요걸 정리해놔야 차후에 물권법이 워낙 수월해져. 됐나요? 지금 시험에 내년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장담 못해도 무조건 점유권만큼은 물권법의 바닥이니까 2시간 동안 했던 거 좀 빨리 들어보시면 일단 용어 정리라도 하고 오시면 돼. 점유 매개관계, 점유 보조관계, I say 추정, you say 반증, 입증은 누가 하라고? 반대판. 추정되지 않으면 스스로. 요게 민법의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